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안녕하세요. 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뉴스도 그렇고 현미경,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경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경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가 들어오고 나니까 경매에서도 약간의 좀 사소한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거에서 좀 변화가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월 달에 있었던 경매 뉴스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장미 아파트가 감정 가격이 10억 원이 좀 넘었는데 입찰자들이 74명이 입찰했어요. 그냥 입찰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의 시세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물론 감정가가 10억 4천으로 매겨져 있었는데 17억 1,800만 원에 낙찰됐어요. 이건 감정가의 165%고요. 이 정도면 낙찰가율도 최고죠. 평당 4천만 원이 넘는 거니까. 차순위가 써낸 가격이 16억 9,600만 원이었어요. 이쯤 되면 감정가가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감정가를 언제 매겼느냐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감정가는 사실상 한 3년 전쯤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세보다 크게 낮았어요. 특히 2018년도를 관통하는 키워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관통하는 키워드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설립 조합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 말 하나만으로도 투자자는 매력을 크게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점점 더 경매 입찰자 수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월에도 늘어날 거고 4월에도 늘어날 거고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는 정책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작용이 돼 있죠. 일단은 금리 상승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는 우량한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고요. 우량한 물건이 쏟아진다라는 것은 돈이 은행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미 검증된 알짜 물건은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두느니 차라리 돈을 여기에 투자한다라는 투자의 개념?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달라들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앞으로도 서울은 이 재건축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가격의 등락폭이 100%가 넘어가는 것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를 앞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강남구 세곡 푸르지오에 46명, 성동구 브라운스톤 금호 2차에 35명. 입찰자가 많이 몰렸다는 것은 낙찰자가 한 명이지만 그래도 낙찰 금액이 많이 오른다는 걸 의미하죠. 또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이없는 실수도 많이 나와요. 이런 실수를 얘기하면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모의부동산이 없다는 것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경매도 모의부동산 100번 해봐도 실제 입찰장이 한 번 가는 것만 못해요. 가서 떨어질 때 떨어질 망정 입찰서 쓰고 실제로 돈 넣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고 입찰 절차를 종료합니다. 그거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만 못해요. 내가 얼마 썼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절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게 경매바닥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 중에서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강남 LH가 있었나 봐요. 감정가가 6억 6,400만 원. 이게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1194%에 낙찰되는 79억 3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와, 이 아파트가 이 가격으로 낙찰되다니. 이게 아니죠. 입찰자가 실수로 0을 한 번 더 썼죠. 이런 경우는 1년 경매 시장에서 통틀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실수했으니까 내가
이거 웃으면서 짝짝 찢으면서 돌려줄 것 같아요? 아니죠. 실수에는, 특히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실수도 돈이에요. 입찰 보증금 안 돌려줘요. 결국 그냥 그 영 하나 더 쓴 것으로 뛰는 수밖에 없죠. 2018년 들어서 경매가 계속 늘기는 했지만 여기에 따른 실수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경매 법원에 갔을 때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소형 아파트는 뭐 비싸봤자 1억 미만이니까. 그런데 여기 1등이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6,500인가? 그쯤 써낸 것 같아요. 법인이 받았나? 법인 등기부등본 빼먹어서 1등이 취소되고 2등이 5천 얼마인가? 거기에도 썼는데 또 이분은 대리로 왔는데 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해서 3등에게 넘어갔어요. 지방 아파트에서 6,500인데 사실상 4천만 원 정도대에서 낙찰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환호성 막 지르더라고요. 물론 1등, 2등은 뭐 거의 똥 씹은 표정으로 나가죠. 근데 이 경매 법원에서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1,000원 차이로 떨어지는 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저도 1,000원까지는 써요. 물론 억 단위가 아닌 이상은, 억 단위가 넘어간다면 그렇게 쓰기는 좀 그렇지만 1,0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써지게 되더라고요. 경매장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는 정말 많아요. 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가 본데 등에 아기를 이렇게 퍼대기로 싸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법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분이 너무나 펄쩍펄쩍 뛰는 통에. 그런데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지만 올해는, 특히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에피소드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차트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월달 전국 경매 진행 지수가 9,900건이에요. 보통 여기에 20% 정도가 낙찰이 되는 건데 보통 1월달 같은 경우는 낙찰 건수가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그 누락돼서 떨어졌던 것들이 1월달에 한꺼번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2018년도에 낙찰 건수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1월만 놓고 보면. 또 1월달에 전국 낙찰률, 경매 낙찰률은 38%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2.1%가 하락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1% 하락돼가지고 아, 경매가 하락의 조짐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보통 저가 낙찰이 많이 이루어지는 때가 2월달 이쪽이거든요. 보통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3월, 4월은 경매의 호황이에요. 5월달도 마찬가지고 6월달부터 조금 꺾여요. 여름 이쪽 저쪽 되면. 경매는 굉장히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지만 분석도 많이 해야 하고 또 물건을 가는 물건을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 않은 물건을 가게끔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경매 입찰하시는 게 좋아요. 또 처음 입찰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 번 입찰하셨던 분도 현장에서 경매 가격을 바꾸거나 또 분위기에 취해서 이러저런 걸 변경하는 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경매 법원에 가시려고 하면 그 전에 다 쓰시고 미흡한 거 있으면 다 챙겨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그 상황에서 뭐 바꾸고 변동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경매 법원에 가시면 봉투하고 입찰 봉투하고 그런 거 여러 장 가져와요. 그리고 전날에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저렇게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깔깔 웃을 일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실수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등골이 오싹해요. 왜냐? 돈이 달려 있으니까요. 경매에 관한 에피소드를 많이 소개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더라도 돈이 오가는 거니까 신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모든 사람이 대박나고 모든 사람이 돈을 좀 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현미경에 들어오시면 어차피 경매 카페고 부동산 카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막 넘쳐나요. 또 여기에서 얻으시는 정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카페 많이 들러보셔서 질문도 남겨주시고 또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판례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한 번씩 훑어보시면 적어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